이렇게 김건희 여사가 공개 행보에 나선 건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사과한 지 일주일 만이자 김 여사의 수사 라인이 교체된 검찰 인사가 난 지 딱 사흘 만입니다. 검찰 인사 파장과 맞물려 큰 논란이 예상되는데 당장 야권은 김 여사를 향해 검찰에 나가 수사부터 받으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강희연 기자입니다. 지난달 23일 루마니아 대통령, 30일 앙골라 대통령과 가진 정상회담 일정에선 김건희 여사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두 번 모두 정상 배우자와 별도 비공개 배우자 프로그램만 진행했고 사진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김 여사는 총선 사전투표도 비공개로 했고 지난해 윤 대통령과 함께 참석했던 어린이날 행사도 올해엔 불참하는 등 언론 노출을 피해왔습니다. 정치권에선 지난주 윤 대통령이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직접 사과하면서 김 여사가 공개 활동을 시작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됐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제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들께 걱정 끼쳐드린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고 있습니다. 시점상 김 여사 관련 수사를 지휘하던 검찰 수뇌부가 교체된 지 사흘 만이기도 합니다. 이달 말 한중일 정상회의 등 외교 행사와 향후 해외 순방 일정을 앞두면서 영부인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필요성이 커진 것도 활동 재개의 계기로 꼽힙니다. 하지만 명품백 수수 의혹 등 김 여사를 둘러싼 논란이 진행 중인 만큼 당분간 활동 수위를 조절할 걸로 보입니다. 야권은 외교가 김 여사의 방탄수단이 됐다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민정수석 부활, 전격적인 검찰 인사도 모두 김건희 여사를 지키기 위한 술책이었음이 명확해졌습니다. 조국혁신당도 김 여사는 의혹부터 벗으라며 검찰에 나가 수사부터 받아야 국민들이 인정할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JTBC 강연입니다. 국회의장 후보 경선에서 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추미애 당선자를 꺾고 승리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의중, 즉 명심을 얻은 추 당선인이 유력할 걸로 점쳐졌는데 대반전이 일어났다는 말이 나옵니다. 먼저 최규진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22대 국회 당선자 총회를 열고 5선 우원식 의원을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했습니다. 우 의원이 제적 169명 중 과반을 득표하면서 추미애 당선자와의 결선 투표 없이 승리했습니다. 국민들의 민심을 따라서 그런 일들을 해나가야 된다는 그런 호소를 제가 우리 당선자님들에게 호소를 했는데 그것이 우리 당선자님들 귀에 크게 들리셨던 것 같습니다. 앞서 추 당선자는 6선 조정식 의원과의 단일화와 5선 정성우 의원의 사퇴로 가장 유력한 후보로 꼽혀왔습니다. 일각에선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등이 선거 과열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두 의원에게 사퇴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친명계 내 교통정리가 이뤄진 것이라는 해석까지 나온 바 있습니다. 추 당선자는 이재명 대표의 마음, 이른바 명심이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해왔지만 결과는 달랐던 겁니다. 당선자들의 판단이기 때문에 그게 당심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회의장 경선 과정에서 대표님의 의중이 좀 반영됐다는 얘기가 저도 한 표죠. 국회의장은 원내 일당이 후보를 내는 것이 관례로 우 의원은 22대 전반기 의장으로 사실상 확정될 전망입니다. 한편 민주당목 국회 부의장 후보로는 4선 이하경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추 당선자는 기대에 못 미쳐 송구하다며 개혁국회를 어느 자리에서라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당대표 한 사람을 위한 방탄국회로 전락시킨다면 민심의 역풍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의료계가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27년 만에 의대생을 늘리겠다는 정부 계획이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자, 강나윤 기자, 오늘 법원 결론 정리해 주시죠. 서울고등법원은 조금 전 항고심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시 말해 정부의 의대 증원 절차를 멈춰달라는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건데요. 앞서 교수와 전공의 의대생 등 18명은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냈었습니다. 네, 법원이 이렇게 결론을 내린 근거는 뭡니까? 1심에선 교수 전공의 의대생들이 정책 당사자에 해당하지 않아 아예 소송 요건이 안 된다고 봤었는데 이번에는 좀 달랐습니다. 의대 재학생들은 당사자에 해당하고 이들의 학습권이 침해될 수 있는 만큼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긴급히 막을 필요는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증원에 대한 집행을 정지하는 건
필수 지역의료 회복의 전제인 의대 증원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결국 기각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의대 정원은 이제 정부 계획대로 진행된다 이렇게 봐야겠죠? 사실상 내년도 증원은 확정됐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의료계는 대법원에 바로 다시 항고할 거라 변수가 남아있다고 주장하지만 물리적인 가능성이 낮습니다. 그 사이 당장 이번 달 말까지 각 대학별로 입시 요강을 발표하면서 정원을 확정하면 27년 만에 의대 증원이 이루어지는 셈입니다. 정부는 오늘 법원 결정이 난 뒤 국무총리 주재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사법부의 현명한 결정에 힘입어 더 이상의 혼란이 없도록 2025학년도 대학 입시 관련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의료계는 여전히 강경한 입장이죠. 의료계는 강하게 반발하며 추가 집단 행동을 고려 중입니다. 우선 전국 의대 교수 비대위는 일주일 휴진 등을 비롯해 근무 시간 조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탈 3개월이 된 전공의들은 원점 재검토를 하지 않으면 복귀하지 않겠다고 한 상태라서 병원에 돌아올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전문의 시험을 치르려면 다음 주 초에 복귀해야 하기 때문에 일부가 돌아올 수는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강나현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5월 중순인데 강원 설악산에 최대 40cm의 많은 눈이 내리며 대설주의보까지 내려졌습니다. 5월 중순 대설특보는 25년 만에 처음입니다. 왜 이렇게 때 아닌 폭설이 쏟아진 건지 조승현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설악산 산머리가 눈에 파묻혔습니다. 나무에 눈꽃이 피고 대피소 처마엔 고드름이 매달렸습니다. 강원 북부 산지에 눈은 어제 오후 시작됐습니다. 5월 중순 내려진 대설주의보, 1999년 이후 처음입니다. 그동안은 2021년 5월 1일이 가장 늦은 기록이었습니다. 눈은 오늘 아침까지 이어져 설악산에 최대 40cm 등 높은 산마다 하얗게 쌓였습니다. 평창 발왕산에 오르는 길, 해발 1458m 정상에 다가갈수록 다시 겨울이 온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각 정오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 바닥에는 여전히 제 발목 높이만큼 눈이 쌓여 있습니다. 멀리 푸른 숲과 대비돼 은빛 설경이 더욱 선명합니다. 갑작스럽게 이 눈을 맞이하니까 너무 상서로운 일, 제 인생에서 처음 맞이하는 너무 기쁜 날이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눈을 만든 건 북쪽에서 내려온 찬 공기입니다. 찬 공기는 강수 형태를 눈으로 바꾸고 남쪽에서 올라오던 수증기는 이 눈의 양을 증폭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때 아닌 폭설로 산마을에 심은 작물이 망가지기도 했습니다. 산 아래 평지 기온도 뚝 떨어졌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의 최저 기온은 6.9도였습니다. 평년의 4월 초순 기온입니다. 내일 아침까지는 쌀쌀하다가 낮부터 기온이 오릅니다. 대구의 아침 기온은 11도지만 낮엔 17도나 오른 28도로 큰 일교차에 주의해야 합니다. JTBC 조승현입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5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